저처럼 초능력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또 나 게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당연히 없지도 않아요.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근데 액션 게임에 좀 지쳐가지고 좀 잔잔한 게임 하고 싶은데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주제 정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면서 안 해본 게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찾게 된 게임이 있었어요. 제목은 Life is Strange. 인생은 이상해. 예전에 무료로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는 놨는데 단 한 번도 해볼 생각을 안 했던 게임이었어요. 저는 이게 표지 디자인이 굉장히 실패한 사례로 들고 싶은데 보여줘요. 너무 매력없게 생겼어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탄성. 지금 이거는 이제 하얀 바탕에 그냥 사각 박스 안에 한 소녀의 얼굴이 보이고 약간 갈겨 쓴 것처럼 Life is Strange라고 써져 있을 뿐이에요. 네. 어떤 게임인지 전혀 감이 안 오지 않나요? 그러게요. 대부분 게임들이 물론 표지만 보고 게임 자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인상을 받기는 마련이에요. 네. 이거는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 보인다. 아니다, 이거는 엄청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일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인상을 아예 안 주니까 짐작을 잘 못하겠네. 네, 전혀 할 생각을 안 했던 게임인데 무슨 장르예요? 어드벤처 장르. 어드벤처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보고 이 표지 컨펌하는 사람 손들고 있었어요.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그래요. 생각외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제 엔딩 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 꽤나 팬덤이 구축되어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처음에 딱 게임을 시작하면 메뉴 화면에 해안가 도시의 아주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되게 평화로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이 게임은 스토리 기반의 게임이고 선택지에 따라 엔딩이 바뀐다 이렇게 떠요. 게임을 시작하면 갑자기 그 평화로웠던 메뉴 화면과는 정반대로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되게 어두운 곳에 쓰러져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강한 비바람이 불고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요. 주변을 둘러보면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캐릭터를 움직여서 등대로 갑니다. 등대 근처에서 이제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해안가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그 해안가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등대는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나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에 이제 날려온 요트가 등대에 부딪히면서 등대가 자기 쪽으로 쓰러져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린 소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꿈인가? 내가 잠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소녀의 이름은 맥스고요. 네. 아까 표지 주인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스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보니까 예술에 대한 수업인 것 같아요. 주변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고 자기의 소지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필통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기장을 뒤져봅시다. 일기장을 뒤져보면 이제 맥스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일기장을 살펴보면 현재는 2013년 10월 맥스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인 가을이 찾아온 이곳은 아케이디아 베이, 그냥 아카디아만이라고 할게요. 맥스는 원래 여기에서 살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시카고로 이사를 했다가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블랙웰 아카데미에서 사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소녀입니다. 맥스의 일기장을 쭉 보면 그녀가 이제 블랙웰 아카데미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어서 완전 좋아했던 내용이나 사진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다는 내용, 그리고 막상 학교에 와보니까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교 생활이 녹록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고요.
그녀가 특히 다른 많은 사진을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는 맥스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가가 여기 교수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진가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에서 지금 앞에서 강의를 교수님. 하고 있는 교수 마크 제퍼슨이고요. 그런데 이 사진 수업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기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맥스는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정말 사진을 잘 찍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에브리데이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진을 찍어는 놨는데 제출을 못하고 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출을 하면 또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브리데이 히어로요? 네. 그래서 맥스가 찍은 사진은 그냥 본인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쭉 벽에 붙어 있고 그 앞에 카메라에 등을 지고 서 있는 자기의 뒷모습을 찍은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맥스는 즉석 사진 게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폴라로이드가 등장을 해요. 폴라로이드를 비롯해서 아직 아날로그 카메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폴라로이드를 이용해서 셀카를 찍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계속 주변 인물들의 이름도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크 제퍼슨도 있고 이분은 되게 유명한 현직 사진 작가고요. 잡지 같은 데 많이 표지 같은 것도 찍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고 외모도 좀 호감형인 것 같아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나이는 써져 있지 않은데 거기 언급된 묘사로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볼텍스 클럽, 그러니까 뭐 소용돌이 클럽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볼텍스 클럽이라는 이름의 사교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소위 부잣집 애들 그리고 잘 노는 애들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소 평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어서 맥스는 걔네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볼텍스 클럽에는 이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는 빅토리아라는 여자애나 또 이 아카디아만을 좀 재정적으로 휘어잡고 있는 프레스콧 집안의 아들인 네이선 프레스콧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맥스가 여기 와서 새롭게 사귄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케이트라는 이름의 조용한 친구도 있고 또 과학 수업 시간에 알게 된 워렌이라는 괴짜 타입의 남자애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일기장에 있어요? 네,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며칠의 일기가 있고 메뉴를 찾아보면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 이외에 꾸준히 일기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클로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 둘은 되게 어린 시절에 단짝으로 지냈지만 맥스가 시카고로 떠나올 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왔나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의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맥스는 클로이를 되게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이가 아직도 나를 친구로 생각해 줄지 좀 걱정이 돼서 여기 아카디아만으로 돌아왔음에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지품을 보다가 책상 위에 있는 폴라로이드로 셀카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셀카를 찍으면 수업 중에 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당연히 교수님의 주의를 끌게 되고요. 교수님이 마크 제퍼슨이 지금 맥스가 셀카를 찍었어. 그런데 외국에서는 셀피라고 부르잖아요. 이 셀피라는 게 너희 세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좀 옛날에도 그런 식의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 셀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맥스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약간 창피를 당하고요. 그런데 이때 대답을 할 때 마크 제퍼슨이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지 네, 선택지가 떠요. 그냥 모른다고 말을 할지 아니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라고 좀 반항적으로 할지 그런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2개밖에 없어요. 네, 제대로 대답한다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 바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여기까지가 약간 튜토리얼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맥스는 교실을 나와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제 복도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네. 맥스가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복도를 지나갑니다. 옆에 있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거를 맥스가 생각하는 식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외에도 벽에 붙어있는 벽보, 포스터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게 사람 찾는 미싱 포스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게 똑같은 게 되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레이첼 앰버라는 되게 미녀로 보이는 여학생이 최근에 실종돼서 찾고 있다라는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맥스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에서 자괴감에 휩싸여서 결국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찍었던 그 사진을 찢어서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다가 창문으로 들어온 파란 나비를 하나 봐요. 정말 좀 신비한 색깔의 파란 색깔의 나비가 이렇게 팔랑팔랑 들어오더니 화장실 구석에 가서 양동이 위에 앉거든요. 그래서 맥스는 이거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구석으로 가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남자의 한 명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대충 누가 있는지 살펴요. 그런데 맥스가 구석지에 있었잖아요. 네. 모퉁이에 있어서 못 봤어. 네.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근데 그 남자애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막 횡설수설합니다. 야, 너 괜찮아. 너 짱이야. 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지금 이 학교는 내 것이나 다름없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괜찮아. 되게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따라서 딱 들어와요. 아마 그 여학생이 여기서 보자고 한 것 같아요. 남자애가 너 나한테 원하는 거 뭐야? 그러면 여자애는 머리를 좀 파란색으로 물들인 굉장히 바나나스러운 펑크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거든요. 너 나한테 돈 줘야지. 너 만약에 나한테 돈 안 주면 너에 대해서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너네 가족한테도 말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야. 그러면 남자가 너 우리 가족한테 가까이 가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지는데 여자애가 계속 좀 도발을 해요. 남자애가 갑자기 총을 꺼냅니다. 네. 총을 꺼내니까 당연히 여자애도 당황하죠. 그런데 남자애가 총구를 그 여자의 배에 들이밀고 누구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자애가 야, 총 치워!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남자애를 밀치고 총이 그 순간 총을 발사하면서 아이코. 여자애가 배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놀란 맥스가 그 모퉁이에서 뛰쳐나가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니까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던 그 상황인 거예요. 오호. 리와인드? 시간이?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학생 한 명이 뭐 바닥에 떨어졌던 펜을 주는다거나 옆에 있던 여자의 책상에 있던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책상 위에 있던 폴라로이드를 밀쳐서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집니다. 아이코. 그걸 본 순간 나 지금 혹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해봤더니 정말로 시간을 되감기가 되는 거예요. 아, 폴라로이드 떨어지기 전으로 다시 리와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어느 작품의 주인공보다도 빠르게 자기에게 초능력이 생겼다는 거를 인지하고. 네, 인지하고 이제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지금 화장실에서 여자애가 총 맞기 전에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셀카를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다시 질문하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선택지가 좀 바뀌어요. 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야 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셀카 찍다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수님이 안 받아들여 주겠죠. 네. 그래서 맥스 너 수업 끝나고 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남으면은 빨리 가서 그 여학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요.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한 다른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했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수업이 끝나고 빠르게 다시 이제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이라도 뭐가 바뀔까봐 뭐 자기가 찍었던 그 사진을 찢어서 바닥에 버리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비 사진을 찍고 이거를 다 똑같이 반복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남자애와 여자애가 들어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을 쏘기 전에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주변을 막 둘러보면 그 화재 비상 벨이 있어요. 이걸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그냥 막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주변을 둘러보고 도구를 찾아야 돼요. 아니 화재 경보벨이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울려요?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에 망치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화장실 청소 도구 밑에 그런 도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깰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못하면 결국 여자애는 다시 죽는 걸로 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리와인드해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비상벨을 울리면 남자애가 깜짝 놀란 사이에 여자애가 이제 밀치고 밖으로 무사히 도망가고요. 총을 들고 있던 남자애도 놀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행히 여학생을 구하고 이제 맥스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비상벨이 울려서 모든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텅 비어있는 그런 학교에서 혼자 약간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 앞에 있던 경비원이 너 안에서 뭐 했어? 하고 되게 추궁을 해요. 근데 그 경비원이 되게 위협적인 태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있던 와중에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 학생을 내버려 두라고 해서 경비원은 그냥 빠지고요. 맥스는 교장 선생님 앞으로 갑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너 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빨리 말해봐. 너 뭐 숨기고 있지? 라고 계속 추궁을 해요. 그럼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선이라는 그 남자애가 안에서 총을 들고 있는 걸 봤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진짜 몸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약간 뒤가 찜찜해져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분량이 끝나면 이 선택지는 엔딩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문구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건가? 세이브. 그렇죠. 세이브를 해도 되지만 일단 나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또 뒤돌려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쪽을 선택해도 맥스는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불안함을 좀 가져요. 또 특히 이 교장 선생님은 약간 말할 때마다 알코올 냄새가 좀 나는 걸로 봐서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워낙 이 프레스콧이라는 집안의 재정적인 영향 하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이선 프레스콧이잖아요. 네. 그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네이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면 이제 교정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맥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과 모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맥스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워낙 조용한 성격이어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약간 환심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말을 걸면 뭐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맥스는 뭐 좀 드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애가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해서 좀 무시하거든요. 그럼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얘의 가방에 있던 박스에서 드론의 모델명 같은 걸 봐요. 그리고 너 이런 모델 드론 지금 날리고 있구나 하면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애가 굉장히 호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 능력을 이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싶은 좀 안 좋은 마음이 들면서 교정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학 시간에 알게 된 친구 워렌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워렌한테 문자 메시지가 와요. 나 너한테 빌려줬던 USB 받고 싶으니까 빨리 가지고 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빨리 나는 기숙사에 가서 USB를 챙겨와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랑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초조함을 느끼면서 이제 뭐 돌아다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시간 제한은 없어요? 게임상에서?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어드벤처 게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RPG 게임 같은 경우에도 NPC들이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약간 이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고 또 빨리 USB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초조한 거예요. 목적 지향성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일기장을 막 뒤적거리면 사진을 모아둔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진짜 사진이 모아진 페이지가 아니라 폴라로이드가 한 장씩 스케치가 돼 있어요. 그거를 찍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약간 힌트가 돼요. 네. 스케이트보드가 부러진 스케치가 돼 있는 폴라로이드 네, 사진. 네. 그러면 저쪽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남자의 무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남자애한테 어떤 동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애가 그걸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거 사진 찍어야지 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자리에 맥스가 진짜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유심히 보고 이런 거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맥스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충분히 하고 기숙사에 갑니다. 기숙사에서도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 되돌리기 능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친구들과 좋은 호감도를 올리고 USB를 찾아서 결국 주차장에 가서 워렌을 만납니다. 그래서 워렌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화장실에서 총을 들고 있었던 네이선이 맥스에게 막 다가오면서 너지? 너 화장실에 있었던 거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거울에 있는데 비쳤나? 되게 위협적으로 그러는 네이선을 보고 워렌이 말리다가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또 그래서, 총이?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둘이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학교를 빠져나가려던 차가 그 옆에 딱 서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여자애가 아까 그 파란 머리 총에 맞을 뻔했던 그 여학생이고요. 그 여학생의 얼굴을 이제 제대로 본 거죠. 맥스와 그 여학생 둘 다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클루이였나요? 그렇습니다. 그 파란 머리 여자애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클로이였던 거죠. 클로이는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클로이가 맥스한테 빨리 차에 타라고 해서 맥스는 거길 빠져나와요. 아니 근데 워렌이 자기 때문에 네이선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가더라고요. 둘은 약간 어색한 재회를 합니다. 너 아카디아만에 왔으면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색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둘은 클로이네 집으로 갑니다. 클로이네 집은 어렸을 때 맥스가 정말 자주 갔던 곳이에요. 거의 살다시피 했던 곳인데 보니까 그 집이 예전과 같은 온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맥스가 시카고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클로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클로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클로이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맥스가 클로이의 방에 같이 가서 방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사진을 한 장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사진이 클로이와 어떤 여자애가 굉장히 다정하게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애가 아까 그 실종 포스터에 있던 레이첼 앰버라는 여자애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진 뭐야? 너 얘랑 친구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클로이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맥스도 떠나버리고 되게 힘들어하던 시절에 레이첼과 친구가 되면서
그 레이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정말 친하게 지냈고 둘이 나중에 우리 여기를 떠나서 로스앤젤레스, LA로 가자라고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포스터는 사실 클로이가 붙여놓은 거였더라고요. 사라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고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이와 레이첼도 다 그 블랙웨이 아카데미의 학생이었는데 클로이는 지금 학교를 그냥 그만둔 상태고요. 클로이가 좀 삐뚤어지는 게 이해가 가는 게 클로이가 키우던 고양이도 갑자기 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일 친한 친구였던 맥스는 말도 없이 시카고로 떠나버리고 아니 맥스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다시 자기 힘이 되어줬던 제일 친한 친구 레이첼은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클로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클로이가 맥스가 찍은 사진들을 봐요. 그리고 사진을 보다가 그 파란 나비를 찍은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클로이도 그 파란 나비를 봤었나 봐요. 클로이가 그걸 보고 너가 혹시 화장실에서 비상벨 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구해준 게 맥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이의 양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와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데 결국 클로이랑 맥스는 그냥 다시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클로이가 맥스를 데리고 등대로 갑니다. 근데 그 등대는 아까 그쵸. 맥스가 꿈에서 봤던 그 등대거든요. 그래서 그 등대 근처에 갔더니 갑자기 다시 그 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 똑같은 꿈이에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제 거대한 토네이도가 아카디아만을 휩쓸러 버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흩날리는 신문 조각을 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오는 금요일인 거예요, 날짜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클로이가 맥스를 흔들면서 너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 잃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가 클로이에게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봤던 환영도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못 믿죠. 그쵸. 클로이가 너 좀 약 같은 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데 갑자기 날씨가 거의 25도에 약간 아직은 더운 초가을이었던 그 아카디아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현실로요? 환상으로요? 현실로요. 그래서 뭐 다 깜짝 놀라요. 클로이도 거의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맥스를 보면서 다 이야기해보라고.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클로이는 맥스의 이제 말을 조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맥스가 클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다음날 이제 만나가지고 클로이가 그래도 좀 더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둘은 식당에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쭉 지켜본 다음에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한 순서대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컵을 떨어뜨리고 누구랑 싸우기 시작하고 안에 있던 경찰관의 호출이 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추니까 이제 클로이가 맥스를 믿게 되고요. 근데 맥스는 되게 와, 내 친구 슈퍼히어로다, 슈퍼맥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약간 철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둘이 기찻길을 걸으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찻길에 앉아있다가 클로이의 신발이 레일에 낍니다. 아이쿠. 그래서 발이 안 빠지는데 또 기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클로이가 죽을 뻔한 상황을 맥스가 시간을 리와인드해서 목숨을 구해줘요. 질문. 아까 이번 주 금요일 거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시간을 그러니까 거스르는 거 말고 앞으로 미래로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지인 거예요? 그거는 오직 그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시 클로이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클로이는 너가 지금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다고 되게 놀라워해요. 그런데 아까 클로이가 좀 철이 없는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냥 엇나갔다고 하기에는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해지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느낌? 대마초를 피우기도 하고 아이고.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총들 중에서 하나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소 좀 위험한 캐릭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외한 클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맥스가 신경 쓰는 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좀 조용한 친구인 케이트와도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 애들이 케이트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괴롭히는 내용이 야, 네 야동 잘 봤다 하면서 너 그 동영상 보니까 엄청 잘 놀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웹에서 케이트가 나오는 동영상이 하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엄청 시무룩해져 있는 케이트의 방에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네, 케이트가 맥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실 저번에 볼텍스 클럽에서 여는 파티 한번 갔었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정말 그냥 음료수를 한두 잔 마셨을 뿐인데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눈을 떴을 때는 너무 하얗고 환한 방이었고 옆에서는 네이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가 응급실인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기숙사 방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아이고. 이게 미국 약간 대학가에서도 그쵸. 문제되는 약물에 의한 강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네이선과 약물이 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케이트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아무 증거도 없고 또 이미 그 영상이 너무 많이 퍼질 대로 퍼져서 부모님, 어머니나 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질책하는 편지 같은 것도 오고 했더라고요. 특히 케이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세계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는 계속 케이트를 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마크 제퍼슨의 수업 시간에 케이트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케이트의 자리를 보면서 케이트가 왜 수업에 안 들어오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지금 기숙사에서 난리 났어. 그래서 애들이 다 기숙사로 가보니까 기숙사 건물 옥상에 케이트가 자살을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립니다. 아이고. 그 순간에 맥스가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시간이 좀 멈춰있는 상태에서 온갖 애를 써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멈추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서 케이트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시간을 멈추고 이동하면서 너무 능력을 썼는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시간이 되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되돌리는 편법을 쓸 수 없고 온전히 자기가 케이트를 말로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게 너무 오지랖이고 좀 마음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케이트의 방에서도 둘러볼 수 있는 걸 다 둘러봐야 했던 이유가 그때 선택지에 영향을 주나요? 네, 그때 얻은 정보들이 있어야 여기서 제대로 된 설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대로 정보를 찾아서 설득하는데 성공하면은 케이트는 살아나고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약간 맥스를 너가 케이트를 구했어 하면서 영웅시하고요. 그때 하나라도 선택지를 잘못한다면은 결국 케이트는 죽습니다. 아이고. 케이트가 죽은 후에도 이제 게임은 계속 되는 거죠? 네, 케이트가 죽은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결국은 너무나 그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트가 죽든 죽지 않든 간에 교장실에 모두가 모여서 특히 이제 선생님들과 경비원과 또 만약에 케이트가 사망했을 때는 경찰도 들어와요. 그리고 케이트를 말리고 있었던 맥스 그리고 최근에 케이트의 그 동영상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네이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거기서 맥스는 네이선이
이든 뭐 누구든 좀 질책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선택했던 거는 네이선을 특히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이선이 케이트한테 약물을 먹여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네이선은 막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그럼 거기서 야 너가 화장실에서 총 들고 있었던 것도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을 믿을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발언을 어떤 걸 할지가 아니라 이제까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확을 받을 수도 있고 네이선이 정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또 그러니까 맥스가 정확을 받든 네이선이 정확을 받든 간에 또 게임은 그 상태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레이첼에 대한 사건도 파다 보니까 이것도 네이선이랑 약물이랑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첼도 그 실종되기 직전에 볼텍스 클럽에서 열었던 파티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이랑 같이 이제 레이첼에 대한 사건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고 금요일이 오나요? 네, 금요일이 오죠. 금요일이 오고 약간의 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아카디아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까 갑자기 눈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예정에 없던 개기일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 문제의 금요일이 오잖아요. 금요일 밤에 갑자기 달이 두 개 뜬 현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을 합니다. 이 정도면 지구 맞나요? 허리케인은 안 오고요? 허리케인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벌어져요. 선택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저런 고생 끝에 결국은 모든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능력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팟캐에서 대체로 엔딩에 대한 스포를 다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스포를 하겠습니다. 신난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토네이도가 와서 아카디아만을 완전히 덮쳐서 폐허로 만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클로이와 맥스가 등대에 가서 토네이도가 아카디아만을 덮치기 직전의 상황이 오거든요. 클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는 너가 능력을 써서 일어났어야 되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너가 나를 억지로 살린 게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것 같다. 헐. 근데 이 중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스가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사진이 찍혀졌던 순간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현실로 오는 그때로 돌아가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나비 사진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총에 맞게 내버려 둬라. 헐. 클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맥스는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클로이를 희생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카디아만을 폐허로 만들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개고생을 했는데 그걸 원점으로 만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클로이를 다시 죽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클로이만 죽는 게 아니고 케이트도 죽고 중간중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미심쩍은 게 정말 클로이를 죽인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될까? 제대로 될까? 그래도 토네이도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클로이를 살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카디아만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엔딩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몰살 엔딩? 네, 몰살 엔딩. 주인공까지 올? 아 주인공은 아니죠. 걔네는 등대 쪽에 있어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애들한테 환심도 사고 했는데 걔네 다 죽어버렸어. 어이없다. 그래서 좀 이거 좀 무책임한 엔딩이 아닌가? 약간 나비 효과 생각나네요. 그렇죠. 영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게임은 세이브 파일이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5개의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5만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로이를 희생하는 엔딩을 보잖아요.
그러면 클로이가 이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맥스는 그냥 그 화장실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엔딩? 그런데 예. 네이선이 총을 쐈잖아요. 결국 예, 걔도 예, 사람을 예. 죽여버린 거예요. 예, 예.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건 어떻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네이선이 경찰서에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네이선이 약물을 사용해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 밝혀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사건이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케이트의 동영상 같은 것도 범죄의 증거 같은 게 돼서 케이트도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건이 다 그냥 잘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게 진엔딩? 진엔딩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에 달이 2개 떴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이게 클로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2개의 어떤 평행세계 같은 게 펼쳐지다가 결국은 한 도시가 폐허가 될 정도의 희생을 치러야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생명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그냥 클로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엔딩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갑자기 맥스한테 생겼던 거는 제외하자마자 죽게 되는 친구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생긴 능력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해보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 지금 너무 띵하네요 지금. 그쵸. 좀 충격적인 엔딩이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내가 정학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상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엔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어쨌거나 2가지 경우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네. 헛수고였어. 네, 거기서 약간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결말이긴 하네요. 인상적인 결말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일관된 세계관을 말할 수 있는 엔딩인 게 아닐까 싶은 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이선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워렌과 이야기하고 있는 맥스한테 막 위협을 했잖아요. 그때 도망가는 와중에 가방을 이렇게 땅에 한번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서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망가져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시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다른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한번 망가졌었잖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때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망가지기 전 상태로 되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다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망가질 건 망가지게 돼 있고 사필 규정이다. 네,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운명론적인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라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쪽의 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용도 그렇지만 되게 짧은 5부작짜리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이게 5개의 에피소드로 된 구성도 그렇고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다음화 예고를 아주 짧게 해주고 다음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는 그 전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드라마적인 구성이고 연출 같은 것도 드라마 느낌이 좀 나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튜토리얼 같은 부분이 끝나고 맥스가 복도로 나와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느끼면서 이어폰을 꼽는 그 장면이 복도에서 되게 웅성웅성 시끄럽다가 이어폰을 꼽는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때 이제 타이틀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분위기가 잘 사라져 있고 좋았어요. 또 색감이나 음악 같은 게 되게 좀 서정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 표시였는지 약간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납득된다고요? 약간 그런 서정적이나 어떻게든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어라는 세기말적인 감성이 약간 그 표지에 있었어. 그걸 느꼈단 말이야? 대단한데? 당신이 컨펌했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게임을 하고 나서야 그 사각 박스가 사실은 폴라로이드였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그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라는 거를 좀 더 잘 표현해줬으면 그러게요. 오히려 흥미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랄까 이런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름 수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괜찮았어요. 스토리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게요. 빠져들었어요. 결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습니다. 결말은 좀. 그리고 아까 그 양치님 거 이야기 할 때도 시대적으로 괴리감 같은 게 생기면은 좀 몰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게임인 만큼 다 노트북도 쓰고 뭐 스마트폰도 쓰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약물에 의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 미국 대학가에도 만연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던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 게임이 또 볼륨이나 자유도 면에서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꼭 가야 하는 장소 이외에도 가지 않아도 스토리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보면 새로운 인물을 만나거나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거나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비슷한 게임으로 혹시 떠오르는 게임들이 좀 있으신가요? 게임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 나비 효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영화로는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About Time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근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그런 거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어쩌다 걔가 그 능력을 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왜 맥스한테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나비 효과랑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결말이 결말도 그런데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 과거로 돌아가는 매개체가 일기장이잖아요. 일기장을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바꾸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는 맥스가 그 자기가 찍었던 사진 같은 걸 보고 그때로 돌아갔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거에서 되게 유사점이 있고 게임에서는 워킹데드가 게임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랑은 인물 같은 거는 굉장히 다르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되게 화제가 됐던 게임이긴 해요. 게임성이 좋다. 이걸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아마 정식 발매가 안 됐던가 해서 저는 그때 아마존에서 플스3 타이틀을 구매해서 직구를 해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선택지가 떠서 대화도 있고 행동의 선택지 같은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랑 좀 다른 점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짧은 순간에 빨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쫄깃하겠는데 전달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해석을 다 못했어. 그런데 막 급하게 막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해석을 다 해서 이걸 누르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른 걸 누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또 이게 좀 진짜의 인생 같은 게 아닌가. 우리가 누구나 말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운명론적인 엔딩이라는 면에서도 워킹데드와 이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돈노드라는 프랑스 게임 회사의 게임이에요. 배급은 스퀘어 에닉스라고 좀 유명한 데서 했지만 주로 인디게임을 만드는 프랑스 게임 회사고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리멤버미라는 게임은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제작했던 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로 꽤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도 나오고 비포 더 스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클로이와 레이첼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전 시간대를 다루는 작품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원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클로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았었나 보죠? 인기는 스피노프를 만들 정도면? 다 골고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창작도 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시리즈 외에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뱀피르라는 뱀파이어가 주인공인 게임인데 네. 1918년 런던에서 갑자기 뱀파이어가 된 채로 깨어난 남자 의사가 계속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아니면 뱀파이어로서의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쳐야 되는지 사이에서 좀 갈등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액션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게임은 대사가 되게 많고 좀 이 번역이 중요한 게임이라서 영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게임 발표가 났어요. 네. 돈너드랑 MS랑 소녀작품 만드는 건데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특이한 소재로 소비하기보다는 좀 그 트랜스젠더를 진정성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성소수자 지원 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도 남자 형제가 주인공이긴 한데 소수의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소수자들이 받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를 제작할 당시에는 게임 쪽에서 여자 주인공인 게임은 팔리지가 않는다. 다른 배급사를 알아봐라. 네. 또 게임을 내고 싶으면 남자 주인공으로 바꿔라. 이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클로이와 맥스가 주인공인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1이 꽤 큰 성공을 거뒀던 걸 보면은 그런 인식이 약간 고리타분한 거라는 걸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가 약간의 퀴어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클로이가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나의 엔젤이었어 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게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인가 싶은 부분들도 좀 있고 맥스가 워렌이라는 남자랑 약간 썸 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워렌한테 뭐 그냥 인사만 할지 아니면 가벼운 포옹을 할지 아니면 키스를 할지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렌한테 그런 쪽으로 전혀 정을 주지 않고 계속 클로이하고만 로맨틱 스코어 같은 걸 좀 쌓으면 마지막에 둘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연애 심율 요소가 같이 있네요. 네. 저는 아까 줄거리 이야기할 때 약간 연애 심율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분위기 깨는 이야기인데 참고 있었는데 아니 되게 예리한 이야기였군요. 저도 약간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 약간 친구와 연인 사이를 약간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엔딩도 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를 검색하면 여성 또는 퀴어 서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에피소드 1은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 1만 해보시고 좀 취향에 맞다 싶으면 이제 에피소드 2부터 5까지는 따로 구매해서 하셔도 되고 제가 엔딩을 완전히 스포하는 대신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어요. 레이첼 앰버의 실종 사건이나 케이트가 볼텍스 클럽 파티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전말이 완전 낱낱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도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 중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엔딩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플레이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충격적인 결말이어서 약간 그런 게 보고 싶어졌어요. 반응 영상 있잖아요. 결말 반응 영상 그런 것들 왜 찍어놓지 않았죠? 저의 반응이요? 한 번도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엔딩 선택지가 뜬 순간에 엄청 마음속으로 욕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되는데? 그리고 저는 클로이가 희생하는 엔딩이더라도 그 이후에 맥스가 그 학교의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특히 그 빅토리아라는 되게 못되게 구는 부잣집 여자애 같은 경우에
맥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풀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